국내 최고의 자세 전문가입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대략 한 1.5배 이상 증가한다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세예요.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앉아있죠. 그러네요. 앉아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내 몸에 잘 맞는 의자를 그래서 고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선택이자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화제의 건강 이슈를 찾아 팩트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강다은입니다. 강당 기자,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허리 통증인데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국의 직장인들이 대부분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 중에서도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허리 통증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의자입니다. 허리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의자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이제 의자 사용법이네요. 여러분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과 의자의 관련성 이런 여러 가지 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이동엽 신경외과 전문의자 참포도나무 병원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원장님은 자세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국내 최고의 자세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장시간 앉아서 저도 일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허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이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주로 앉아 있을 때 허리에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뼈와 뼈 마디 사이에 있는 이제 그 우리 디스크라고 충격을 흡수하는 마디가 있죠. 그래서 그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질병으로 불리우고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것이 주로 앉아 있는 습관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직장인에서 흔히 오래 앉아 있거나 나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생기는 근육통 또는 이제 인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크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협착증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척추 하중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서 있을 때가 받는 척추 각 마디의 하중을 연구를 했더니 서 있을 때는 그래도 하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압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분산되는 여러 가지 압력이 앉아 있게 되면 척추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레를 끄는데 말이 세 마리가 끄는 거랑 한 마리에 집중되는 거랑 다르듯이 앉아 계시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체중의 하중이 집중해서 허리 아래쪽, 특히 이제 요추 4번, 5번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대략 한 1.5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 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두세 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좀 뻣뻣해지면서 쉽게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죠. 게다가 이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허리나 근육, 엉덩이 쪽 주변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이제 컴퓨터에 많이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8.2시간 하루에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분의 1을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앉아 있죠. 그러네요. 허리 통증하면 사실 이제 어르신들께서 퇴행성 질환으로 좀 겪는 분들이 많다고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뭐 40%가 환자 중에 40%가 203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젊어서부터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고 퇴행성 질환도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노인성 척추 질환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성이 사라졌어요. 이제 노인의 질환이 아니고 전 연령의 질환이에요. 급기야는 10대부터. 10대. 벌써 아이들이 운동 못하고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주로 스마트폰, 뭐 책상 앞에 있는 공부하는 거, 운동 게임하고 부족, 막.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른 나이에 허리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만성화돼요. 어린 나이 때부터 디스크 퇴행이나 협착증이 이제 빨리 오게 되고 한 번 약해진 척추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칼로 베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아물거든요. 네. 즉 혈관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디스크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다치면
혈관 공급이 안 되니까 주변의 뼈에 의해서 확산 작용, 영양 공급이 되면서 천천히 아물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 잘 회복이 안 된다. 즉 야, 이거 오래 굉장히 중요한 걸리는군요. 얘기다. 회복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건강이 점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척추 질환이 생기는 거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길고 그 다음에 자세가 잘못됐다는 건데. 네네. 그럼 자세, 이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자세는 어떤 거예요? 척추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예. 그 생활 습관 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가 올바로 된다면 자, 똑바로 하자. 척추 질환이 안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나 척추 구조는 한 번 망가지면 계속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병이 안 생겨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앉느냐, 얼마나 자주 움직이냐, 척추가 받는 부담을 얼마나 낮추냐가 바로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이 중요한 건 중에서 언제 다치냐?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잘 안 다쳐요. 앉아 있을 때 다친단 말이죠. 한 가지 예로 대개의 경우에 앉아 있을 때 다리 꼬는 거죠. 다리 꼬죠. 다리 꼬죠. 그러면 척추가 비틀어지고 수건 짜듯이 골반과 척추가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때 많이 다친다. 그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꽈도 네. 걸레 짜듯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딱 꼬인다는 거예요. 쫙 꼬입니다. 음. 예, 그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 인지하는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디스크들은 압력이 몇 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막 네. 찢어지고 터지는 거죠. 다리 꼬는 거 말고도 사실 무의식 중에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고 앉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좀 안 좋을까요? 예, 저도 요게 약간 습관이 있고 한데요. 이 엉덩이를 쭉 빼고 허리를 뒤로 젖히고 있는 자세도 척추 건강에 아주 좋지 않고 치명적이죠. 왜 그러냐면 척추에는 어떤 자연스러운 곡선이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볼펜처럼 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있어야지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이 곡선을 없애버려요. 즉 등을 좀 구부럽게 하고 흉추의 과도한 후만증, 이게 라운드 숄더라고 이렇게 허리가 네, 뒤로 네. 제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등이라든지 일자 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쭉 빼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죠. 그 이게 이제 다리 꼬거나 엉덩이 이렇게 네, 하는 네. 게 딱 보니까 이게 딱 권력지향적인 거만한 자세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속에 뭔가 이 권력을 지향하는 그 거만한 자세로 자꾸 가는 거네 보니까. 이게 엉덩이를 빼면요 거만한 것도 있고요. 좀 뭔가 좀 널브러지는 듯한 느낌? 널브러지고 그게 뭔가 게을러 보이고 좀 형편없어 보여요. 이런 인식이 퍼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네요. 자세를 네.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컴퓨터 네네네. 갖고.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이 네. 어떻게 앉아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약간 이렇게 웨이브를 타야 돼요. 그거를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 액티브 시팅. 액티브 액티브 시팅. 시팅. 야, 그거 재밌다. 처음 들어보셨죠? 어. 네. 사실 집중하지만 이를 웨이브 즉 캄하게 즉 좀 조용하게 작은 무브를 타야 되는데 앉아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허리를 앞뒤로 살짝 기울거나 골반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오. 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약간 웨이브하게. 지금도 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엉덩이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짝 든다든지 그래서 척추에 가벼운 리듬을 주기. 그다음에 가볍게 그냥 몇 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앉고 좀 앉아 있더라도 이렇게 좀 기대거나 이렇게 스스로 자꾸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을 앉아 있을 때 해야지 척추의 부담을 낮춘다는 거죠. 오늘은 액티브 시팅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 점검. 의사 만나기 싫으면 의자 의자 점검하세요. 오, 네. 우리가 일생 중에 가장 이제 오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자, 뭐 책상 아니면 침대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정작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시간은 주로 사무실이나 뭐 학교에서 바로 의자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보다 더 오래 앉아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6시간 자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은 한 8시간. 그러니까. 네. 내 몸에 잘 맞는 의자를 그래서 고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어떤 통찰력 있는 선택이자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일단 이 쿠션은 어때요? 잠깐 앉아보고 이제 착좌감으로 의사를 선택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제 허리 건강에 이게 너무 쿠션이 심하면 좋지 않아요. 앉을 때 좀 부드러우면 좋아요. 혹시 이렇게 좀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바닥이 물렁물렁한 데 가보셨어요? 네.
그럼 거기서 몸이 잘 서 있습니까? 힘듭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힘들죠. 너무 푹신하면 그렇구나. 너무 푹신하면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척추가 우리 하중을 받치는 물리학적 중심이 자꾸만 이동해요. 자꾸만 이동해서 뒤틀려요.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디스크가 계속 이렇게 탈출될 수도 있는 거네. 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너무 푹신한 의자는 척추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요. 그러네. 마이크로 모션이 계속 생기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코어 근육까지 오히려 악화가 돼요. 정반대로 너무 딱딱한 의자 있죠. 쿠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돌덩어리 같은 의자. 그냥 나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적인 불균형과 압박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완전 뒤틀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것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쿠션이 심하거나 너무 딱딱한 의자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극단적인 모든 것들은 네. 모든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죠.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의자가 중요한 건 이제 아셨을 건데 자기 몸이나 자기 성향이나 자기 신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척추 컨디션에 맞는 의자가 좋은 의자예요.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의자가 제일 좋다. 즉 맞춤형 의자. 좀 단순히 그 몸을 기대는 그런 기구가 아니거든요. 의자는 척추를 지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들한테 맞는 의자 선택하는 것이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자가 척추 균형을 잡아주고 몸의 그 상태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의자의 어떤 그 형태가 그 가장 좋은 의자일까? 예를 들어서 뭐 높낮이라든지 네네. 뭐 등받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실제로 많은 의자들은 높낮이만 조절하는 의자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높낮이, 등받이, 높이, 길이, 깊이, 그다음에 보통 좌판이라 그러죠. 좌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허리를 받쳐주는 강도, 손잡이, 헤드레스트 엄청 많아요. 야, 이거 엄청난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의자가 의자가 과학이네. 근데 그래도 등받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 지지대, 방금 말씀하셨던 등을 잡아준다는 개념이 허리를 지지해서 잡아줘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 1번입니다. 사실 척추는 원래 앞으로 좀 굽은 곡선이에요. 이런 거를 요추 전만이라 그러거든요. 자연스러운 망곡이 돼 있어요. 활처럼 전만 각도가 있는데 이 곡선이 유지가 돼야지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이 되고 디스크나 인대나 근육에 무리한 압력이 안 가게 돼요. 반대로 이 곡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 지지대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이 곡선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체형에 맞게 높이나 깊이, 넓이를 조절해 주는데 이 지지대가 바로 척추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럼바, 즉 허리 지지대, 럼바 서포트라 그래요. 팔걸이는 어때요? 팔걸이. 팔걸이가 없으면 우리 몸에 긴장감이 분산이 안 돼요. 즉, 이 상체를 받쳐주는 팔걸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다르고 그 팔에 분산되는 하중만큼 허리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팔걸이가 있고 없고가 완전 이게 등 쪽 근육의 긴장도, 몸의 긴장도가 결정적인데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팔을 둘 곳이 없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있으시니까요. 좋은데 너무 편해. 이게 없으면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구구정해져. 럼바 서포트 있어야 되고 팔걸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헤드레스트 있어야 되고. 헤드레스트는 말 그대로 머리를 쉬게 해주는 헤드레스트 저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있구나. 헤드레스트 그다음에 럼바 서포트 팔걸이 기본적으로 있는 의자가 당연히 좋고요. 체중 분산에 가장 알맞은 정도의 사이즈나 넓이 또는 높이의 네.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체형이나 업무 스타일에 맞게 그 기능성으로 맞춤형으로 좋은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판의 경우에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잘못된 좌판 위치는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골반의 무릎에도 영향까지 줘요. 그러니까 좌판의 높이 즉 바닥이죠. 의자 바닥. 네. 그 양발이 바닥에 이제 편안히 닿은 상태에서 엉덩이 라인보다 무릎이 약간 낮아야 되는데 그때 무릎 관절은 보통 한 90도에서 한 130도. 그다음에 발목은 한 90도에서 120도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높으면 즉 발이 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허벅지에 압력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좌판이 너무 낮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가지고 허리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좌판 깊이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좌판 끝과 무릎 뒤 오금 사이에 손가락 한 두세 개 정도
나한테 이상적인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판이 너무 깊거나 뭐 너무 짧으면 허벅지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해서 이제 피로가 쌓이죠. 의자를 함부로 고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 100년간은 척추를 가지려면은 그 100년간은 척추를 가도록 해주는 의자를 내가 하나 딱 만들어야겠구나. 저 이렇게 자기 자신 체형에 맞는 의자를 선택해서 골라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의자 자체를 그 자기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좀 제가 권유하고 싶은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이제 기성품들이 있는데 몸에 맞게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럼바 스포트가 일단 돼요. 좌판 높이라든지 등판 조절도 되고, 헤드레스트 있고, 팔걸이도 팔걸이. 있고. 이것도 아까 보니까 이게 조절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모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액티브 액티브 시팅에 시팅. 네.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야, 말도 안 저는 돼. 좋을 것 같아요. 말돼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쿠션도 착착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컹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데 조금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맞게 그냥 고르시면 되죠. 그래.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체형에 맞게 의자를 조정해서 써야 된다. 그래야 100년간은 척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바꾸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척추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요건 중에 하나가 의자죠. 한번 사면 자기 컨디션도 변하고 몸도 변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은 잘하잖아요. 네. 이게 조정이 되는 의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체형의 이게 변화에 난 따라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사람의 체형과 자세는 계속 나이 들면서 바뀌잖아요. 네네네네. 체형은 바뀌었는데 네네. 자세도 바뀌었는데 의자는 그대로네. 그 엇박자가 때문에 또 이 척추량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집중해서 막 일할 때는 좀 의자를 높여. 좀 약간 릴렉스하게 뭐 책 같은 걸 보고 이럴 때는 낮춰서 네,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도 의자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의 허리 건강 지키는 법 그리고 의자 착석의 기술, 의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리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자세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 속의 좀 작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좋아요. 네. 우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4, 50분마다는 일어나세요. 스트레칭 하시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이렇게 좀 동작을 취하시고요. 둘째는 이제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을 좀 활성화하는 습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케겔 운동 늘 강조하거든요. 앉아서. 예, 케겔 운동 아시죠? 예, 항문 조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3초 항문 줄이고 3초 릴렉스. 열심히 하다 보면 5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골반 근육이라든지 기저 근육, 복부, 심부 근육을 자극해서 허리의 안정성이나 자세의 능력, 또 학습 능력, 기억력까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까지. 네. 셋째는 일상에서 자주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자세가 어떤지 나도 돌아보지만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뭐 지인들한테 내 자세가 어떤지 한번 찍어서 나를 좀 보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인지 치료적 입장에서 올바른 인식이 결국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참 앞으로 나의 앉아있는 생활을 바꿔보려고. 오늘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네. 야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자세에 대한 원칙 네. 그걸 오늘 많이 배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달고 계신 분이나 이제 척추 질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걸 당부하시겠습니까? 그 허리 통증이나 또는 척추 질환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오래돼서 겉절이 같은 질병이 아니고 묵은지처럼 인이 박혀 있는 내 몸에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 묵은지 척추 질환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통증도 오래되면 깊어지고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수술하고도 잘 안 낫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료하기 전에 바로 예방하는 것, 즉 바로 자세가 중요하고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항상 자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자세만 바꾸더라도
생활 습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태도, 또 인생 전체가 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좋아요. 네. 자세가 인생을 바꾼다. 자, 올바르게 앉는 법, 그다음에 올바른 의자 사용법, 유익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화제의 건강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자. 괜찮으셨어요 의자? 네, 좋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네. 의자 근데 이거 참 진짜 편한데 이거? 네, 진짜 편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